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12장 CSS3,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어떠한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CSS3를 이용을 하면서 스타일을 많이 적용을 시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정도 더 나가서 우리가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웹에 관련된 요소만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 동작을 이제 요소들이 이동을 하고 뭐 크기가 바뀌고 회전을 하잖아요. 뭐 그런 이제 변형을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실제 웹에서 웹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 줌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의 뭐 만화 같은 것처럼 역동적인 좀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변형이라는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속성들은 당연히 보면 되고, 그리고 트랜지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혹은 트랜지션 뭐 변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폼 혹은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변형, 트랜스폼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요소의 크기나 형태 등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바뀌는 것, 바꾸는 것을 바뀌어 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크게 우리는 CSS 3를 이용을 하면 스타일 시트 소스만 그것만 스타일 CSS 스타일 소스만으로도 간단히 이미지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2차원이냐 3차원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다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뭐 그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자 2차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평면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웹 요소를 우리가 변형을 시킨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면 이걸 45도 회전을 시켰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이게 이제 평면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기나 각도만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커지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게 이제 2차원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3차원 변형은 우리가 X와 Y축에 Z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Z축은 소위 말해서 앞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앞뒤. 우리는 좌우만 지금까지 봤다면, 이렇게, 그죠? 좌우만 봤다면, 좌우, 그리고 상하만 봤다면, 이거는 겹치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그죠? 그래서, 보는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건물을 모형을 볼 때, 이제 보는 사람의 쪽으로 이게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이 올수록 이 Z 값은 커지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원근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가까이 커지면
내한테, 우리한테 훨씬 더 잘 보이고, 이게 멀어지면, 작아지면, 적게 보이죠. 그래서, 이 XYZ라는 이 높이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뒤 이동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형이죠. 그래서 이 변형에는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더라. 그래서 원근감이 추가가 된 게 바로 3차원 변형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X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X와 Y축에다가 Z축을 하나 더 줌으로써 우리한테 점점 잘 보이게 되면 Z축은 커진다. 반대로 점점 우리한테 멀어지면 Z축은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물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것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더욱더 와닿죠. 맞죠? 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트랜스폼, 변형과 변형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다, 그죠? 예, 많아요.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하, 이 변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나중에는, 한번 봤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거를 달달달달 필기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형에 대한 개념을 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함수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종류들이 딱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먼저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스타일 시트에다가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명을, 밑에와 같은 함수명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2차원을 한번 보면, 자, 트랜슬레이트, 그죠? 자, 트랜슬레이트가 3개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는 그냥 트랜슬레이트, 매개 변수가 2개 있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X, Y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자, 지정한 크기만큼 이거 트랜슬레이트는 XY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걸 말하고요. X는 말 그대로 X축으로 이동하는 거고, Y는 당연히 Y축으로 이동하는 거죠. 요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라는 게 붙어 있죠. 스케일 X, 스케일 Y. 이거는 확대와 축소를 담당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X축만큼 확대나 축소를 하는 거고, 스케일 Y는 Y축으로 확대, 축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스케일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함수는 여기에 디그리, 각도가 라디안이죠. 라디안이 들어가가지고 각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몇 도를 주면 몇 도만큼 회전하는 거에 되고요. 그리고 스큐라고 우리가 흔히 읽는데, 이거는 왜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곡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곡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왜곡을 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웹 요소를 변형을 하려면 트랜스폼 다음에 제가 변형 함수를 함께 입력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접두사, 뭐 웹킷, 모질라 할 때 MOZ, 그리고 오페라 할 때 -O,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구식 모던 브라우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 준다면 당연히 브라우저에 접두사를 같이 붙여주는 게 의례적으로 관례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딱 지정을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3차원 함수가 있는데요. 자, 매트릭스 3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매트릭스 3D는 4 곱하기 4 행렬. 행렬 아시죠? 그죠? 이렇게 행렬이 이제 이렇게 4 곱하기 4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4행 4열이잖아요. 그죠?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 축소, 회전 등의 변환을 지정을 하는 게 바로 매트릭스 3D가 되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3D, 여기 역시 3D가 붙었죠. 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X, TY, TZ 해서 지정한 크기만큼 뭐 X축, Y축, Z축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Z, 이거는 Z축만큼, 그러니까 확대가 되든지, 그러니까 원근감이 뭐 커지면 원근감 이제 근거리에 다가오는 거고, 이제 없으면 줄어들면 이제 우리한테는 시야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자, 스케일 3D 마찬가지로 얘도 3차원적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거고, 스케일 Z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로테이트 3D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하는데 이것도 역시 원근감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 X, 로테이트 Y, 로테이트 Z 이렇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뭡니까? X, Y, Z 축으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퍼스펙티브.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깊이값, 뎁스를 우리가 지정할 때 씁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하나하나씩 이제 뒤에 나오니까 보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단, 여기에서 트랜스폼을 반드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변형함수를 적어줘야 된다. 구식, 예전 브라우저에는 당연히 우리가 접두사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폼 2차원과 3차원이 있다. 근데 3차원에서는 XY, G축이 있는데 Z축이 이제 커지면 우리한테 보는 사람 쪽으로 다가올수록 커진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보죠. 자, 트랜슬레이트 함수가 이제 나오죠. 그죠?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 3D, 트랜슬레이트 XYZ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놈은 지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거리를 지정을 하면 해당 요소를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TX, TY 이렇게 주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두 값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X값이 없다. 매개 변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 0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역시 트랜슬레이트 3D 이것도 역시 이렇게 Z 방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앞뒤 방향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XYZ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동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소스를 한번 보세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바디가 되겠네요. 그죠? 바디가 되고 자 오리진 클래스 선택자 오리진 다 썼어요. 그죠? 오리진 다 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지금 move x, move y, move xy를 썼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버스를 동일하게 다 당겨왔다. 그죠? 다 당겨왔는데 자 move x에다 hover 자 우리 가상 선택자다. 그죠? 이것도 역시 hover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트랜슬레이트 50x로 해서 x로 해서 50 픽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있다가 얘는 오른쪽으로 50 픽셀만큼 이동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Y다. 그죠? Y는 20 픽셀만큼 어떻게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Y는. 그죠? 그래서 내려갔네요. 그리고 얘는 10하고 20 이렇게 줬으니까 1로 10, 1로 20으로 지금 이동을 했네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게 바로 트랜슬레이트 함수, 즉 이제 트랜스폼 속성을 가지고 태그를 트랜스폼 이 태그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 트랜슬레이트 xy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써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이제는 스케일 함수인데 스케일은 앞서 잠깐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일은 확대와 축소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정한 크기만큼 요소를 확대나 축소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트랜스폼을 앞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3D, 스케일 X, 스케일 Y, 스케일 G 이렇게 있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앞에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썼던 트랜슬레이트하고 함수하고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트랜스폼, 스케일, SX, S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자 2차원 값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만큼 이제 이동을 하고 Y축도 Y축만큼 이동을 하는데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SY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XX 값과 같다고 간주가 된다. 앞에 거하고 틀리죠. 트랜슬레이터는 없으면 0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값이 같다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케일 2.0은 곧 스케일 2,2와 같은 함수이며 요소를 2배로 확대를 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D는 당연히 원근감을 추가를 해서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XYZ는 당연히 그만큼 확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역시 소스를 한번 보면 오리진으로 다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 잡혀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단락을 더 넣어서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스케일과 스케일 X, XY 그리고 스케일을 넣었어요. 이미지는 그대로 프루스로 당겨 왔죠. 각각의 호버를 해서 또 마우스가 올라가면 자, 첫 번째 얘는 스케일 1x 1.2예요. x 1.2면 뭔가요? 이거는 20% 커지게 만들어라 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일 x x축으로 즉 오른쪽으로 2배 1.2가 더 커지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2배가 우리가 더 커지라는 1.2배로 가로로 이제 얘는 x축 가로로 1.2배로 더 커져라 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y는 1.5를 줬다. 그죠? 얘는 뭡니까? 마우스 호버를 하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1.5배가 커져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소수점이 나왔다. 그죠? 0.7 축소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우스 이렇게 호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7을 줬으니까 얘는 축소가 맞잖아요. 그죠? 축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확대가 되고 얘는 자기 기존에 이제 0.7배로 확대를 하는 거니까 1이
원래 본래 값이잖아요. 이 선이. 그죠? 근데 0.7,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라봤을 때는 100% 수준에서 70%로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호버를 하게 되면 말이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스케일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각도를 주죠. 라디안 혹은 디그리. 그죠? 이런 각도를 주고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원 함수가 되든 3차원 함수가 되든 다 우리가 사용할 때 기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각도만큼 웹 요소를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이 로테이트는 2차원 함수의 기본형은 이거는 어차피 평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트하고 각도만 넣어주면 되는데 3차원은 자, 이렇게 XY를 주고, 그죠? 이렇게 XY, Z까지 주고, 얘는 각도를 이렇게 3개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3차원 기본형이 되는데, 일단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어때요? 역시 오리진으로 클래스 선택자 잡았고, 로테이트 1, 2로 단락을 나누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1과 로테이트 2에다가 호버가 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이 로테이트 해서 20디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20디그리는 우리가 2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시계 방향. 원래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만큼 20도만큼 돌리니까 요렇게 돌아가더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원 레디안이 우리가 180도에서 180도분의 1이 값이 되는데, 자, 요거는 한번 보죠. 자, 호버해서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40도를 돌려라. 로테이트 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40도만큼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돌았습니다가 아니라 회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차원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먼저 오리진으로 전부 다 클래스 선택자를 줬다. 그죠? 그리고 div 영역을 줘서 x, y, g, 로테이트 x, y, g 이렇게 넣어놨어요. 역시 이미지 땡겨왔고요. 그런데 자 보니까 오리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오리진에다가 우리가 지금 퍼스펙티브 200픽셀 이렇게 줬다. 그죠? 이 퍼스펙티브는 뭡니까? 얘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아이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잖아요. 이거 어디 갔나요? 그쵸.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깊이 값을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는 자, 어디 갔나? 여기 있죠.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여기에 있어요. 얘는 원근감을 갖게 하고 속성값은 0보다 커야 하며 클수록 사용자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요게 바로 퍼스펙티브 속성인데 그거를 지금 미리 여기에서 한번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퍼스펙티브 뭐죠? 아이고 퍼스펙티브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200픽셀만큼 얘네들은 전부 다 멀어진 거예요. 그죠? 일단은 멀어진 상태에서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다 이게 오리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 로테이트 X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45 디그리 이렇게 줬어요. 그죠?
45°를 주니까 얘는 X축으로 45도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데 3차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요 45도만큼 이렇게 움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Y축을 지금 45도를 돌리니까 역시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얘를 45도로 이렇게 돌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Z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Z는 뭡니까? Z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45도를 회전을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좀 요거 끝나고 우리가 이론 수업 끝나고 같이 실습해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rotate 3D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얘는 X축으로 2.5, Y축으로 1.2, Z축으로 마이너스 1.5만큼 방향으로 벡터 방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벡터가 뭔지 또 알아야 되죠. 벡터는 혹시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물리적인 량을 의미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벡터만 들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크기하고 이제 방향만 가지고 있죠. 그죠? 방향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예를 들었는데, 벡터는 뭐 가속도가 조금 물건이 크고 무게가 나가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벡터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향 벡터로 그냥 방향만, 무게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skew 해서 skew 함수인데, 이 skew 함수는 왜곡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정한 요소를 각도만큼 비틀어서 왜곡을 한다. 똑같죠. 역시 트랜스폼에서 skew AX, AY 이렇게 줬다면 이 각도는 X축에서 왜곡 각도이고, 그리고 Y축의 왜곡 각도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Y축에 대한 왜곡 각도를 0으로 간주해 Y축으로는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트랜슬레이트하고는 똑같다, 그죠? 스케일은 아니었죠. 동일한 값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skew x는 skew y는 당연히 왜곡을 xy 축에서 각각 따로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 예제가 있는 걸 보시면 역시 오리진이라고 다 줬고 skew xy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어떻게 트랜스폼 skew 30° 이렇게 줬으니까 뭡니까?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비틀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죠? 로테이트가 아니라 이건 왜곡을 시킨 거예요. 왜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도만큼 Y축으로 시계 방향으로 왜곡을 시켰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도 그리고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줬다. 그죠? 이 마이너스 25도 그죠? X값은. 그래서 이렇게 X값이 왜곡이 됐고 또 Y축이 또 마이너스 15도로 됐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왜곡이 된 형태가
되겠네요. 맞나요? 뭐, 예. 여튼 이러한 형태로 왜곡을 비트는 형태를 함수가 비틀어주는 함수가 바로 skew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곡을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곡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왜곡이 아니고 변형에 관련된 거, 그죠? 변형에 대한 걸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스큐 함수, 그리고 로테이트 각도만큼 회전, 그죠? 그리고 스케일은 확대 축소,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는 얘는 이동을 시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함수, 그리고 이러한 2차원 변형이나 3차원 변형이 있다라는 것. 단지 차이점은 Z축이 추가됨으로써 원근감이 추가가 되더라. 3차원 원형이.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바로 우리는 이어서 실습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